이게 여기 보형물 넣는 수술이 소위 그 귀족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경우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각 방법이 가진 장단점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팔자주름 해결 방법 중에 팔자주름이 생긴 아래쪽 부분을 돋궈주는 그런 수술과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그 팔자주름 해결 방법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원인이 아래쪽이 꺼진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교정하는 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필러, 그다음에 지방이식, 보형물. 근데 이 세 가지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 맞춰 쓰면 되는데, 첫 번째 필러는 가장 장점은 너무 간편하죠. 그냥 바로 내가 가서 맞아야겠다, 그럼 바로 맞으면 되죠. 뭐 다른 준비도 필요 없고. 네네. 제일 간편한 방법.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수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단점은 물론 이제 다 사용해도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일종의 이물질이긴 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일정 기간 지나고 흡수가 되는 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장점은 내 자가 조직이잖아요. 내 지방을 빼서 넣는 거니까, 자가 조직이니까 내 거니까 이제 이물감이나 어떤 그런 이물질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단점은 지방 이식은 생착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생착이 되는 부분이 생기고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죠. 100% 생착이 되는 일은 없어요. 네, 분명히 일정 부분 생착이 되고 나머지 흡수가 되는데, 생착이 안 되면 흡수가 되는데, 이 생착이 될 환경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혈관이 자라서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데 생착에 도움이 되는데, 이 팔자주름 아래쪽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죠. 먹거나 말하거나 항상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자주름에 지방이식을 하는 경우의 단점은 얼굴의 다른 부위보다 생착이 덜 돼요. 흡수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넣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 넣은 것보다 효과가 덜하다는 거죠. 그게 단점이에요. 물론 그러면 아예 효과가 없냐? 그렇진 않죠. 어느 정도는 있지만 다른 부분에 넣은 것만큼은 덜 남는다. 물론 남은 부분은 지속이 되죠. 이거는 생착이 된 건 내 지방이니까. 하지만 처음에 그 비율이 좀 낮다. 이게 단점이고요. 세 번째로 보형물을 넣는 방법은, 이거는 실리콘 넣는 거가 영구적이죠. 그리고 아주 많이 꺼져 있는 사람은 또 거기에 높은 보형물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올리는 그런 제한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아주 그냥 영구적으로 확실한데, 단점은 일단 그런 어떤 지방이식도 물론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이식은 주입하는 방식의 수술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한데, 이거는 입안으로 절개를 해서 다 들쳐서 그 안에다가 보형물을 넣고 또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게 뼈에다가 보형물을 고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술의 범위가 좀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그런 범위가 커지는 수술이다 보니까 어떤 수술을 하는 그 어떤 방법에 따라 효과 차이가 좀 나요. 수술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해야지 효과가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또 한 가지 단점으로는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이 효과를 좋게 하려고 이 어떤 딱 멈춰있는 그 단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팔자 부분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는 때 이 어떤 그 보형물이 살짝 비쳐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내가 많이 높이겠다고 보형물을 두꺼운 걸 썼을 때는 많이 밀려 올라오기 때문에 겉에 있는 조직으로 감싼다고 해도 좀 표정을 짓거나 할 때 보형물이 살짝 비쳐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딱 그 모양대로. 사실 보형물을 쓸 때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형물을 조금 낮은 걸 쓰고, 그 다음에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을 뭐 필러나 지방으로 약간 이제 좀 보완하는 이런 방법을 써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실예를 들면 환자분이 팔자주름 때문에 오셨어요. 나는 팔자주름만 딱 교정하고 싶다. 그럼 저는 제일 첫 번째로 필러를 권해요. 난 딴 거는 다 필요 없고 팔자주름만 딱 해결하고 싶다 이러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간편하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고 효과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먼저 필러를 권하고, 또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저는 뭐 이것도 하고 여기도 좀 그렇고 한데, 그래서 여기도 꺼지고 여기도 꺼지고 뭐 이렇게 좀 얼굴이 좀 너무 살이 없어요. 근데 팔자주름도 뭐 깊어요. 이런 분들은 다른 곳에 지방 이식을 할 때 그런 팔자 부분도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해요. 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지방을 좀 뽑아서 넣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팔자도 같이 지방 이식을 권하는 편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팔자가 깊어서 뭐 이것저것 해봤어요. 뭐 필러도 해보고 지방도 해봤는데 도통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여기가 꺼져가지고 점점 더 나이가 들어 보여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이런 보형물을 넣는 수술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근데 보형물을 높은 거를 쓰기는 좀 힘드니까 그러면 살짝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가 지방 이식을 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하고, 그건 이제 경우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각 방법이 가진 장단점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 보형물 넣는 수술이 소위 그 귀족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족 수술이에요. 여기다 넣는 귀족 수술. 근데 여기가 올라오면 뭔가 좀 입이 좀 들어가 보이면서 약간 얼굴이 촌스럽던 얼굴이 좀 세련돼 보이고, 이래서 이제 귀족 수술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